안녕하세요 여러분, 다정학형입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바로 이제 사슴벌레 해책인데요. 제가 맨날 파충류나 절지류를 찍다 보니까 이 곤충에 대한 열정이 식은 게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요. 실제로 식은 게 맞아요. 곤충이 그렇게 큰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. 하지만 저는 이제 파충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워낙 곤충에 약간 뿌리를 두고서는 곤충으로 시작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슴벌레를 단 한순간도 내려놓은 적은 없고요. 현재 영상에 준비한 이 사슴벌레는 톱사슴벌레라 해서 국내에서 이제 제일 인기 많은 사슴벌레 대표종 중 하나고, 제가 이번에 강원도에서 잡아왔던 그 친구들이에요. 지금 잡아오고 나서 바로 산란 세팅에 들어갔고 산란을 많이 해준 것 같은데, 현재는 암수가 다 죽은 상태예요. 워낙 수명이 짧은 종이라서. 보자, 이 친구들 산란 세팅하고 벌써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애벌레들은 지금 아마 3령 정도가 됐을 테고요. 지금 이 사슴벌레를 하는 샵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다가요, 곤충은 워낙 유통량이 많고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가장 쉽게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파충류 샵, 뭐 희귀동물 샵을 하더라도 곤충은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스타크래프트에서 마린메딕 같은 그런 존재거든요. 저도 곤충을 좀 많이들 늘리고서는 제 안에다가 관리를 하고 있긴 한데,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그렇게 최근 들어서 열정적으로 안 했어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여기 보이시는 이 사슴벌레 바로 톱사슴벌레예요. 이 입에 그 턱에 난 이 가시가 톱날처럼 생겼다 하여서 톱사슴벌레라고 하는 종이고, 지금 일단 분양가도 되게 저렴한 종일 뿐더러 인기가 진짜 많거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좀 많이 좋아하는 종 중 하나예요. 대표적으로 제가 가장 처음에 접했던 사슴벌레도 톱사슴벌레였고요. 그 톱사슴벌레로 시작해서 저의 이제 곤충 인생이 시작된 거죠. 그때 아마 이거 곤충을 안 했으면 지금 벌써 정치인은 됐었을 거예요. 자, 아무튼 간에 이 산란 세팅을 이제 새로 부어준 다음에 이제 유충을 하나하나 개별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, 사슴벌레, 애벌레들은 서로 뜯어먹는 그런 지능이 약간 좀 없어요. 서로 막 잡아먹고 자기 영역에 대한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빠르게 서로 세팅을 해주셔야지, 안 그러면 잡아먹거든요. 처음에 세팅을 하기 전에는 좀 넓은 리빙 박스를 구해가지고 톱밥을 부어주시면 작업하기가 조금 더 편하겠죠. 자, 일단은 이 놀이목은 치우죠. 치우니까 벌써 밑에부터 사슴벌레가 있잖아요. 소금 좀 뿌릴까요? 형 말하는데 떠들지 마, 씨. 알았어, 미안해. 자, 톱사슴벌레, 애벌레는 다른 사슴벌레 유충들과 다르게 머리통이 약간 좀 더 붉은색을 띠는 편이고요. 그리고 애벌레 때는 또 암수 구별이 가능해요. 이 똥꼬형, 뭐라고 말해야 되지? 내가 약간 배운 게 허전해서. 항문. 항문에서 세 번째 마디에 난소라에서 노란색 점이 있으면 암컷, 그게 없으면 수컷인데, 이 친구는 보자. 등짝 좀 보자. 이 친구는 수컷이네요. 자, 이제 애벌레들 한번 부어줄 건데요. 톱사슴벌레 세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톱밥의 재질이에요. 톱밥의 품질이 좀 오래되고서는 약간 이렇게 부드러운 톱밥을 애들이 선호를 하거든요. 그런 톱밥을 통 높이에서 거의 5cm 밑에까지 쫙 깔아주시면은 한 90% 이상 톱사슴벌레 산란은 성공할 거고요. 사실 톱사슴벌레 산란에 실패할 정도면요,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아무런 곤충도 키우면 안 될 정도로다가 톱사슴벌레는 가장 기본적인 종류 중 하나예요. 자, 이제 부어줄까요? 이거 좀 많이 나왔네. 보면 애들 주로 밑바닥에 많이 서식을 하거든. 야, 그런 걸로 휘저으면 애들 다치잖아. 죽어! 도날못. 자, 이렇게 부어줄 거예요. 실제로 야생에서 톱사슴벌레는 그 나무 뿌리, 죽은 나무의 뿌리 부분을 먹고 사는데, 나무 속을 파고 들어가기보다는 나무의 겉표면의 부드러운 부분을 먹는 약간 좀 부엽토 같은 걸 선호하는 종이다 보니까, 이 톱밥을 깔아줬을 땐 톱밥 하단 부위에서 발효가 잘 된 부분을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. 그래서 톱밥을 깔아주면은 서로 다 같이 바닥에만 모여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지들끼리 뜯어먹고 막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항상 미리미리 제때제때 해체를 해주셔야 되는데, 저는 좀 귀찮아가지고 좀 잘 안 하다 보니까 좀 오랜 시간이 경과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되게 많이 나왔네요. 만져도 돼요? 진짜 많다. 이 야생에서 암컷을 주워오면요, 그 암컷들은 99% 이상 짝짓기가 돼 있는 상태니까, 원래 이제 야생에서는 수컷들이 먼저 성충이 돼서 먹이 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느지막하게 암컷들이 성충이 돼가지고 먹이 활동을 하거든요. 그러면은 그때 나오는 암컷들은 거의 다 수컷들과 짝을 맺었고 이제 바로 다 산란이 들어가니까요. 암컷만 잡으셔도 바로 산란 세팅에 넣으시면은 이렇게 새끼를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. 현재 보이는 이 유충은 3령 유충이고요. 제가 보기에는 형 영상 찍는데 시끄러워 죽겠어, 씨. 오케이. 이제 이 유충은 앞으로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면 성충으로 다 진화를 할 거예요. 변태를 할 거예요.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, 이 유충들을 하나하나 또 세팅을 해줘야겠죠. 그 세팅 과정을 보여드릴게요. 자,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유충병이에요. 이 유충병은 동네 아는 형이 저한테 준 건데 중고예요. 이런 유충병의 크기는 한 1100cc 정도가 가장 적합하고요. 이제 이 유충병에다가 곤충용 톱밥을 병목 부분 여기 위에까지 담아준 다음에 꽉꽉 눌러줄 거예요. 그 다음에 안에다 구멍을 하나를 파서 애벌레들 하나씩 세팅을 해줄 건데, 그렇게 각각의 방을 만들어 주셔야지 애벌레들이 서로 잡아먹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 없이 알아서 잘 살거든요. 이렇게 해놓으면은 곤충은 진짜 유지비가 적게 들어요. 제가 이거 사슴벌레, 애벌레 하나를 성충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돈이 한 1,000원에서 2,000원 정도 들 거예요. 재료비나 인건비를 따졌을 때.
근데 성충으로다가 탈바꿈을 하고 나면은 제가 또 분양을 보내겠죠. 그러면은 거의 마진율도 좋은 편이고요. 곤충은 진짜 어느 샵을 하건 뭐 정말 꼭 필요한 그런 품목 중 하나예요. 한번 곤충도 열심히 생산을 해가지고 한번 분양도 해보시면서 납품도 해보면서 자기 꿈을 펼쳐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? 이 곤충 사육사를 목표로 삼는 친구들도 많을 테니까요.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사슴벌레 생산은 정말 편리하고 좋아요. 자, 이제 여기다 톱밥을 채워 넣어야죠. 톱밥은 항상 수분은 꽉 찼을 때 물이 안 나올 정도로다가 습하게 해준 다음에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. 자, 이제 흙을 넣어봐. 아, 팍팍 좀 넣어라, 팍팍. 유충병을 아예 안에 넣고서는 막 들이부어 그냥. 그래서 곱게 자란 친구들은 일을 시키면 일을 잘 못해요. 약간 좀 사람의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팍팍 넣어, 팍팍. 형이 했으면 벌써 6개 했어. 자, 애벌레들이 번데기방을 짓기 위해서는 톱밥이 어느 정도 밀도가 있어야지 그 안에서 번데기방을 안정적으로 짓거든요. 톱밥의 밀도가 약하면은 번데기방을 짓는데 자꾸 무너지니까 개체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항상 톱밥은 꽉꽉 눌러주시는 게 중요해요. 야, 이걸로 부족하겠다. 톱밥 한 포대 더 갖고 와라. 오케이. 이렇게 톱밥을 꽉꽉 채워 넣으셨으면요, 가운데다 구멍을 깊게 뚫어주세요. 저의 꿀엄지 같은 이런 손가락으로다가 눌러주신 다음에 애들이 들어갈 수 있게 구멍을 만들었죠. 그런 다음에 애벌레를 하나씩 넣어주셔야죠. 자,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뚜껑을 닫아요.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톱사슴벌레라고 쓰고 크기와 현재 이제 몇 령인지 3령이라고 쓰고, 그리고 언제 날짜를 적어주신 다음에 조용히 방 구석기나 옷장 같은 데다가 적당히 박아주시면요, 날이 풀림과 동시에 성충으로 다 탈바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. 저희 매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. 그렇게 사슴벌레는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톱밥을 갈아주거나 수분급여만 해줘도 웬만하면 성충까지 다 키울 수 있고요. 별다른 어려움 없이 가장 쉽게 키울 수 있는 게 사슴벌레예요. 보시면 여기도 애벌레들 되게 많은데 얘네들도 하나씩 다 세팅을 해줘야죠. 자, 저는 이미 한 마리에 대한 영상을 찍었으니까 나머지는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이 알아서 다 할 거예요. 자, 아무튼간에 이것으로 사슴벌레 유충의 기본적인 해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. 뭐 별다를 거 없어요.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.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도 할 수 있을 만큼 쉬운 작업이니까요.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랄게요. 이 사슴벌레 유충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, 좀 농사 짓는 기분이라 해야 되나? 애들이 막 다른 파충류처럼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건 아니긴 해도요, 3개월에 한 번씩 바라보면서 애들이 얼마만큼 자라는지를 관찰하면은 약간 고구마 캐는 느낌이어서 좀 본인도 약간 좀 뿌듯한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. 자, 아무튼간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겨울인데도 즐거운 생물 사육 되시길 바라면서요, 저도 이제 오늘은 여기서 물러나도록 할게요.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